외교, 안보, 국제 정세를 두루 논해보겠습니다. 겸손 NSC 시간입니다. 김준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KBS에서 옛날에 해보고 몇 년 만에 처음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조선일보에서 사진까지 내면서 네. 예, 좌파 네. 진행자와 뭐 게스트로 신문에도 났었는데 저는 조선일보에서 보도 나면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때 저 교수님하고 의원님 거기서 뵀었는데 네, 좀 새록새록하네요. 아, 자 의원님한테 먼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김준영 의원님께서 저는 사실은 외교안보 수석하실 줄 알았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그런데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봐야 되겠는데 친미파 그러니까요 외교부가 주도해서 한미 워킹그룹 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려한다 나오는데 저는 한미 워킹그룹 이 얘기만 나와도 조금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발목을 얼마나 잡았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잡았던 게 2018년 우리가 온 국민이 기대했던 네.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로 넘어갈 때 네. 그 직전에 워킹그룹이 생기면서 사실은 망가진 거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하노이에서 빅딜이 될 줄 알았는데 네. 거기서 발목 잡아서 노딜로 만든 게 네. 결국 한미 워킹그룹이다 이 얘기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한미 워킹그룹이 활동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미국을 잘 다루고 또는 상호적이고 평등하다면 네. 이런 워킹그룹은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 여러 부서들을 통일해서 통일된 의견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예. 근데 구조 자체가 또 우리 외교부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꾸 우리가 이걸 하면 더 낫다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기울어진 관계에서 그리고 친미적인 인사들로 있는 외교부가 예. 그리고 대통령은 자꾸 북한하고 뭐 군사훈련이라든지 네. 줄일 수 있다, 카드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순서가 비핵화는 마지막에 넣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안보실이나 외교부는 그때 제동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제동이라는 말은 좀 편하지만 다른 결의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게 그리고 정동영 장관은 뭔가 앞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외교부하고 안보실이 오히려 대북 문제를 주도하게 되면 누가 봐도 예. 이거는 대북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예. 미국의 결국은 브레이크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네. 그런 관계가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우려할 수밖에 없죠.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네. 아무튼 친미와 자주파 간의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네.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나왔을 때 제가 외통위에서 예. 이 자체 프레임을 주기자도 쓰지 마세요. 뭐냐면 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주파는 그럼 친북이 된단 말이에요. 아, 동맹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아니요, 그렇진 않죠. 않죠. 그래서 아니죠. 제가 말하면 친미적 동맹 자주적 동맹파, 네. 숙미적 동맹파로 나눠야 된다.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주파와 숙미파. 그렇죠. 자주적 동맹이라 해야 예. 동맹을 하더라도 자율적인 걸 얘기하니까 그렇죠. 자주적 동맹파가 득세를 해야 되는데 숙미적 동맹파가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동영 장관은 자주적 동맹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자주파라고 해버리면 네. 동맹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 그렇죠. 프레임에 빠진. 보수 언론에서는 네. 자주파를 계속 친북파, 친중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프레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보지는 않죠, 교수님.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 통제하고 있고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언론에서 자꾸 통일부나 외교부 갈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자주파 동맹파 갈등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아젠다별로 분류를 해서 정동영 장관은 이렇고 외교부는 이렇고 하는 것이 예. 앞으로를 봐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대북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는 방향성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방향성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워킹 그룹은 절대로 둬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워킹 문제는 이전의 워킹 그룹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탑다운 방식으로 아젠다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었다면 네. 지금은 미국과 우리 사이의 대북 문제에 대해서 아젠다 세팅도 안 돼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워킹 그룹을 둬버리면 완전히 미국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숙미적 동맹파 그리고 보수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미국 일부에서 만든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 같다. 저는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이 논란이 좀 일단락됐어요. 대통령이 좀 정리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하고 북한하고 뭔가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잘해보려고. 그런데 밑에 있는 군부나 네. 루비오 같은 사람 다 반복 반중이거든요. 네오콘. 네오콘까지는 아니에요. 네오콘처럼 그 정도로 뭐 격렬하게 하진 않는데 예를 네. 들어서 볼턴이나 폼페이오처럼은 하지 네. 않는데 기본적으로 신뢰하잖아요. 아, 예. 그래서 대통령이 전체적인 것을 어기지 않으면서 뒤에서 자꾸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산하가 바로 우리 주한미국 대사관의 케빈 킴하고 예. 지금 미국에서 북한을 아는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앨리슨 후크. 예. 앨리슨 후크가 지금 국무부 차관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대리대사가 케빈 킴입니다. 네.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 그래도 그 국무부 내에 북한을 안다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루비오의 명령을 받느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문제는 코리아 워킹그룹 하면 실무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그리고 케빈 킴이 어떤 발언을 해왔냐면은 정동영 장관 사실은 차관 국장 한 2급 정도 국장이거든요. 대리대사. 국장급이죠, 대사님. 그런데 장관을 만났어. 우리나라 장관을 네. 만나가지고 한미연합 군사가 카드가 될 수 없다고 면전에서 얘기한 사람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하고 우리의 정현두 국장하고 외교부에 네. 합쳐서 지금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뭐냐면 통일부는 한 명 파견하고 국방부 한 명 파견하고 네. 외교부하고 미국 국무부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참을 통보한 거예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가는 말을 타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문제는 통일부가 주도하라 그랬지만 예. 평화 체제나 핵 문제는 또 외교부가 하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가는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케빈 킴은 김정은 트럼프 그
회동 당시에 했었죠. 실무를 담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 우리가 보통 저 비건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 그 김정은과의 실마리를 좀 풀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그래서 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 2차로 제가 12월 16일 날 정동현 장관하고 케빈 다시 만나서 예.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예. 그쪽에서 알아들었고 통일부 중심으로 한다는 걸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 이 궁금증도 있는데요. 유엔사 관련해서 유엔사를 뭐 우리 장관도 못 가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다 나오는데 참 유엔군 사령부를 말하는 거죠 유엔사가. 네, 유엔사는 뭐 하는 데입니까? 전쟁 때 있었던 거 아닌가? 이게 사실은 유엔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다고 법적으로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잘 유엔군이 아니에요? 유엔군이 아니죠. 실제로 예. 우리는 유엔군이 왔다고 하잖아요. 예, 예. 16개국. 예. 유엔군 깃발을 못 썼습니다. 아, 그래요? 유엔군 깃발을 쓰지 않고 다국적 기군으로 왔습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 기군으로 왔습니다. 다국적군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유엔군은 아닌 겁니다. 아, 법적으로. 네. 예. 그러나 우리를 도와준 건 맞고. 예. 그리고 우리 쪽에서 예. 그러니까 정전 협정을 했던 게 우리가 빠졌죠. 한국이 빠진 건 잘 아시죠. 예. 중국하고 북한하고 미국이라고 알려졌지만 예. 서명 당사자가 유엔입니다. 아, 예. 유엔사입니다. 예. 미국이 권한을 준 유엔사 다국적 기구는 사령부죠.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러면서 생긴 게 군사 정전입니다. 네. 근데 군사 정전에는 서명을 했던 세 개국이 있는데 94년에 중국하고 북한이 탈퇴를 해버립니다. 예. 그럼 하나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지금 정전 체제가 무너져 있는 정전위 군사 정전위가 무너져 있는데 그 밑에 산하기관인 유엔사가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상 법적으로 근거가 없이 남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엔이란 말 쓰지 말라고 여러 차례 명령을 했고요. 여기에, 예. 유엔사가 유엔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했고요. 해체하라고 얘기했고 이게 1975년입니다. 1975 유엔에서 한국에 설치된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결의안을 했고 미국은 적당한 때에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지 50년입니다. 그런데 그냥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있어요. 이 지역에 맞는 마치 총독부처럼 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그런데 유엔사에서 갑자기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분들 추기경도 가는 걸 막았죠. 예. 장관이 가는 걸 막았죠. 안보실 차장이 가는 걸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평화적 민간인 이용에 대해서도 무슨 권리를 맞느냐 해서 국회에서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발의를 했고요. 공동발의. 그러니까 DMZ 평화적 이용이라는 법을 내니까 이게 자기들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서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 땅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장관도 추기경도 마음껏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가는 것도 이게 어려운 그런 예, 상황입니까? 예, 예. 저는 이 문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조지아 사태 때 우리 국민들이 모독을 당했거든요. 지금 이거는 우리 국회가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유엔사가 끼어들어서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성명까지 냈어요.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에서 정치인들이 우리 땅에 가려고 하는데 그걸 마치 자기네들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못하게 하는 상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이 유엔사가 가진 문제들을 관심을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유엔사 뒤에는 지금 미군이 조정하는 건가요? 제가 거기 한번 올려보십시오. 다시 다 한번 미군입니다. 이거 세계 모자가 한 사람이에요. 예? 유엔사 사령관, 예.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저분입니다. 그래요? 세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국입니다. 그렇군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냥 미국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좀 뭐하다 하면 유엔사 얘기하는 유엔사 얘기하는 그런 거네요. 좀 너무하네. 그 유엔사가 이번 성명에도 어떤 식으로 이제 저걸 사실은 불합리해 보이는 걸 저걸 합리화시키느냐면 군사정전위원회가 당시에 설치가 되었었어요. 예. 그 군사정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군사정전위원회는 중국, 북한, 미국 세 개의 군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관리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도 이미 나가버렸고 북한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남은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군사정전위원회는 더 이상 실효가 없는 집단이에요. 그렇죠. 네, 거의 해체상 반해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나와가지고 성명서 낸다. 평면서 하는 거죠. 이건 아닌 또 거. 하나 더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 방백을 쌓고 국경선을 만들고 있고 예. 2km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MDL이라고 하잖아요. 군사 분계선입니까? 아니죠. MDL이면 군사 분계선이죠. 그러니까 밑에 그러니까 이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2km는 지금 우리 말하는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고 예. 북쪽은 지금 북한인데 북한이 이걸 다 DMZ를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국경선으로 만들고 있고 예. 그게 내년쯤에는 다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DMZ가 사실상 DMZ도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네요. 네. 지금요? 그럼 우리만 이쪽에서 2km 165마일 이걸 미국이 관리하는 이상한 형태가 됩니다. 저 북한은 두 국가론으로 아예 그냥 두 국가로 이제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걸 보고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유엔사 문제를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네. 유엔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엔사는 군사 문제만 다루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지금 이거는 국내 법 만드는 것까지 관리하려고 나서고 있는 중이에요. 이 문제의 위협성을 우리는 강력히 제기해야 되고 차제에 유엔사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건지 문제까지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엔사 이거 역사에 남아 있는 그런 한 장면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있다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니 좀 놀랍기도 합니다. 저는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 가장 유력한 건 뭐냐면 남북 공동 군사비를 만들면 됩니다. 남북 공동. 서로가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 갈 때까지 그렇죠. 남북이 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주 얘기를 하려고 자주파 얘기를까지는 안 가더라도 남과 북이 이런 합의를 하나씩 이뤄내면 그게 또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대화의 평화의 통일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제가 유엔사한테 궁금한 게 윤석열 정부 때 드론 날렸잖아요. 예. 심각한 소위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 국민이 유엔사에 한번 들어가겠다는 그걸 못하게 하고 있고 근데 과연 돈 만들게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미국이 유엔사가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그것도 문제죠. 그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미군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몰랐을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계엄, 이 내란에 대해서 얼마나 미국이 알고 있었을까? 보세요. 북한테 들키기 위한 드론이었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일부러 알아야 되게 들린 거잖아요. 네. 모르게 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보냈다는 거 알게 하는데 유엔사가 몰랐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당연히 알죠. 북한도 다 알았는데 북한이- 10일 날 드론 띄우니까 10월 10일 날 드론 띄우니까 11일 날 성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발하기 위해서 성능이 낮은 드론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북한이 쉽게 탐지할 수 있도록.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미국이 북한한테 얘기해 준 건 아닐까요? 저는 그 정보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저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을 리가 없다. 저는요,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제 생각에- 민주당 포함해가지고 6개월 전에 이미 이 문제 쓸 때 다 미쳤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엄 시도하고 있다는 걸 네. 얘기했을 때 대체로 그때 준 정보가 미국으로부터예요. 그죠? 왜냐하면 미국은 간섭하기는 애매하니까 이거를 야당 의원들 통해서 밝히면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네. 자, 그죠?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좀 뿌듯하네. 자, 미국이 또 전쟁을 일으킬까요?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지금 봉쇄했는데 봉쇄하고 또 아니 원유까지 봉쇄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부 텍사스유 계속 급등하고 금값 계속 사상 최고치입니다. 아, 이거 국제 정세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하고 미국